그 아이들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잘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쉽지가 않습니다. 4살이나 5살 때는 좀 해보세요. 그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변덕도 심한 것 같고 요구사항도 너무 많고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의 특성은 가도성과 몰입 특성을 얘기합니다. 뭐든지 지나쳐요.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지나쳐요.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. 뭐 한 번도 잠들면 깨우기가 어려워요. 뭐 지가 좋아하는 것은 뭐 몇 시간씩 하려고 달려들어요. 못하게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. 또 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는 게 좀 공부해보자. 뭐 절대로 말 안 들어요. 뭐 그냥 완전 이제 입 다물고 눈 감고 막 배째라고 뒤틀어놓고 뭐 이래요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다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혼란스럽고, 그래서 요새 뭐 육아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얘네들한테 적용했다가 또 이것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잘못 건드리면 뭐 바깥 뒤집어지거든요, 애들이. 그 아이들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잘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쉽지가 않습니다. 꽤 많은 분들이 얘가 영재라면 이걸 내가 좀 잘 개발을 못 해줘서 영재성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닐까, 이미 그렇게 된 게 아닐까,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꽤 많더라고요. 상담을 해보면. 근데 죄책감에 느낄 일은 아니다. 그렇게 쉽게 영재성이라는 게 멸실되는 건 아니다.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이제 찾아나기만 하면, 뭐 지나간 그 시절에 놓쳤던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그 잠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복구가 될 수 있다.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새로운 차원에서 제대로 이제 이해해가면서 이제 양육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히려 좀 기회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또 반대로 이제 주변에서 뭐 자꾸 뭐라고 그러거든. 애를 그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. 아니면 애 엄마가, 애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받아줘서 그러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.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한번 혼 좀 내주라고. 부모가 좀 어려운 줄 알아야지. 너무 오냐오냐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? 그런 비난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 아이들은 겁을 줘서 좀 어떻게 좀 통제해보겠다.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. 겁을 잘 안 먹어요. 그럼 겁을 줄 정도로 하려면 좀 아주 세게 해야 돼. 그러면 그게 이제 아이로서는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좀 설득을 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, 그러려면 사실은 보통 부모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애한테 좀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네? 한번 애 좀 겁 좀 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잘 말을 들을 것 같은데,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어설프게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는 좀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만 4, 5세 이전에 애들 지능검사가 좀 어려워요.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소검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중간에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엄마한테 가요 뭐 이러고 뭐 그만해요 뭐 이러고 막 그런 애도 있고 막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렇게 권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그걸 잘 수행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꼭 그 유아형 검사할 적에 애들한테 물어보거든. 이런 거 있는데 퍼즐 풀이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건데 해볼래? 뭐 이런 정도. 너의 뭐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, 뭐, 이게 퍼즐 푸는 거야. 뭐 그렇게 해서 애가, 해보겠어요.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별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. 근데 그냥 애가 뭘 알겠어 하고 그냥 이제 데려오는 경우에는 좀 진행이 좀 중간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검사는 그러니까 어린애들 검사기 때문에 몇 개만 해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좀 잘 갖춰져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 뭐 한 서너 개 하고 뒤집어 엎어도 뭐 사실은 대충은 다 평가할 수가 있긴 있는데, 근데 되게 뭐 나 한번 해볼래요 하는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.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이제 조기 입학 때문에 그래요.
그러니까 조기 입학을 했을 적에는 훨씬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한 사례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초창기에는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고 한 15년 전부터는 이제 조기 입학이 상당히 유효하게 아이들한테 그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고, 미국에선 자료도 있어요. 조기 입학 사례가 훨씬 좋다. 학술적인 그 백데이터도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5년 전부터 그걸 강조했죠. 근데 사람들이 잘 수용을 안 하더라고. 아유, 아무래도 뭐 조기 입학까지 뭐 해야 돼요. 뭐 이렇게 생각하고. 그리고 뭐 애가 조그매요. 뭐 생일이 너무 빨라요. 뭐 느려요. 뭐 어쩌고 그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거의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,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꽤 많이 해요. 1년에 한 3, 40가족을 하는 것 같은데, 그 가족들은 실제로 학교 생활이 되게 원활합니다. 그 아이들은. 근데 이제 제 말을 반신반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한 가정은 3학년, 4학년 때 진짜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꽤 많거든요.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료만 모아도 뭐 수백 건이 되니까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. 그러려면 이제 4, 5세 이전에 검사를 해야죠. 4, 5세 이전에 검사를 해서 아이가 되게 한 130 넘어가면, 130까지도 필요 없고 한 127 정도 넘어가면 조기 입학이 훨씬 낫고요. 120 아래로 나오면 조기 입학할 이유가 없죠. 120 정도만 해도 앞선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30명이면 두세 명 안에 들 테니까 120이면. 근데 걔를 이제 조기 입학을 시켜서 굳이 하위 그룹에서 시작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. 근데 130 정도 나오는 애들을 끌어내려도 그냥 상위권이야. 그런데 학교 생활은 훨씬, 아까 제가 그 미묘한 차이 있다고 그랬죠. 한 10%대는 괜찮은데 2%, 3% 넘어가면 적응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확 리스크가 올라가요. 그러니까 1년만 땡겨주면 여기다 맞출 수 있거든. 120대로. 그러면 이제 가는데 120대 애들 굳이 뭐 더 끌어내려가지고 110대도 뭐 우수한 그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얘는 당연히 최상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애를 굳이 중상위권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. 근데 그 한 125 정도 나오면 애매하지. 125 정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. 근데 125인데 애가 1, 2월생이다. 그럼 해야죠.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거의 7살이 돼서 들어가는데 125 정도 되는 애가 1, 2월, 3월생이다 그러면 조기 입학을 잘 권하고요. 125인데 그냥 10월생이다, 11월생, 12월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. 그런 기준 정도로 생각하시면, 그러려면 그걸 점검하려면 그래도 만 5세 이전에는 해야 내년에 보낼 것인지 뭐 내후년에 제 나이에 보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4살이나 5살 때는 좀 해보세요. 그렇게 메시지가 바뀌었어요. 그전에는 아이 뭐 그냥 초등학교 들어서 하시죠. 뭐 만 6세 정도 되면은 소위 위스크라고 그래서 아동령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6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, 근데 이제 좀 애가 좀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그냥 평범한 애를 굳이 뭐 지능검사 어린 나이에 실시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좀 똘똘한 애들은 재밌게 해요, 또. 그러니까 물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데려와서 4, 5세 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? 그렇게 보는 거죠.